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제규어의 2세대 XF인데요. 과거 S타입의 후속이었었던 XF가 데뷔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달라진 디자인 때문에 놀랐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세대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떤 구성 또한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조금의 어떤 업그레이드 된 만큼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제규어만의 스타일, 어찌 보면 랜드로버와 공유되는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현 세대 사실 쟁쟁한 모델들이 많은 시장이죠.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규어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잠시 후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세계에서 어퍼 미들급 세단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를 선두로 아우디 A6, 캐딜락 CTS, 볼보 S90, 렉서스 GS,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규어도 이들과 경쟁하는 XF를 갖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모델 체인지를 이룬 2세대 XF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를 바탕으로 차체 대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190kg까지 무게를 줄였고 강성도 28% 이상 높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헤드램프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비춰집니다. LED로 구성되며 J자 형태의 주간주행 등을 갖췄습니다. 측면부에서는 중후한 이미지를 살렸습니다. 덕분에 E클래스나 5 시리즈보다 스포티한 실루엣을 갖습니다. 후면부는 제규어의 공통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리어램프가 사용됩니다. 디자인은 부분적으로 변했지만 공기역학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이제 XF의 공기저항 계수는 0.26으로 제규어 모델 중에서는 가장 낮아졌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았던 반면 실내는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계기판이 눈길을 끕니다. 테마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지원하지만 한글은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다국어에 익숙해서일까요?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지만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큽니다. 센터 페시아에는 10.2인치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또 팝업으로 돌출되는 변속 다이얼은 지금도 제규어 랜드로버 모델의 특징입니다. 이 밖에 회전이 되는 송풍구 구성도 여전히 신선해 보입니다. 시트 구성은 무난합니다. 하지만 운전석에서 윈도우 스위치가 너무 멀어 손을 뻗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컴팩트 세단 X2는 좁은 뒷좌석 공간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XF는 과거 모델 대비 15mm 늘어난 레그룸, 27mm 높아진 헤드룸으로 공간적인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센터 터널이 높아 실내가 좁아 보입니다. 리어 시트도 폴딩됩니다. 하지만 트렁크 공간은 보편적인 수준입니다. 각종 편의 장비도 갖췄습니다. 메르디안의 오디오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쿼드전 온도 조절 시스템과 전동식 리어 선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랜드로버에서 가져온 험로 주행 시스템인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도 준비됐는데요. 하지만 옵션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규어만의 색깔을 갖춘 고급 비즈니스 세단 2세대 XF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규어 XF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타는 XF인데요. 과연 어떤 주행 느낌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DSC는 임의적으로 트랙 DSC에 맞춰 봤습니다. 네, 현재 이 XF 위에 이제 3리터급 모델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기본이 되는 2.0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3.9kgm에 이릅니다. 뭐 사실 출력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토크가 그래도 타사 엔진보다 조금 높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0rpm 전후까지 이제 최대 효율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일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셋업으로 맞춰놨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단 이제 RPM을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차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토크 저하에 의한 그런 아쉬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고 출력은 4000rpm 정도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처럼 이제 수동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는 기어 단수가 나온다는 점인데, 과거 이제 XF 같은 경우도 계기판에 이렇게 크게 기어 단수를 표시해줘서 좋았는데, 현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어떤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주사율이 낮은 것인지 조금은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좋겠네요. 네, 제규어 XF 일단 뭐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칭찬을 하고 싶다면 바로 변속기인데요. 아무래도 뭐 변속기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가져왔기 때문인지 상당히 빠른 그런 반응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응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체결감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이 변속기만큼은 뭐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8단으로 구현을 했을 때 이제 후반에만 조금 넓혀 놓는 그런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규어 상당히 그 각각 변속의 어떤 기업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해놨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제 고속 영역에 올라서 이 RPM대를 바라보면 1000rpm 중반대 정도에 머무는데, 뭐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고속 주행 연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핸들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BMW가 조금은 부드러운 그를 통해서 컴포트함은 살렸지만 스포티함을 조금은 잃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반면 뭐 제규어는 X2를 통해서도 최고의 핸들링 성능을 보였지만, 현재 XF 역시 다른 모델들과 견져서 보더라도 뭐 상당히 잘하는 편에 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모델은 이제 AWD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 부분에서도 소폭 유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참고로 현재 이 4륜구동 시스템은 평상시에 후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속하는 환경에서는 앞쪽으로 구동이 배분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후륜구동과 비슷한 그런 면모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죠. 저희 이제 내부 테스트 패널 중에 이제 전인호 기자가 후륜구동차를 조금 선호하는 편인데, 현재 XF 4륜구동 모델을 운전하면서는 별다른 불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륜의 특성과 더불어서 필요할 때 4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운전의 재미라는 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특유의 안정감을 취했다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제동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제규어 XF 제동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8m대 정도, 이 정도의 수치라면 승용 모델로서는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탁월하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성능은 아니지만 현재 모델 자체가 스포티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데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욱이 날씨가 좀 많이 춥기 때문인지 제동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기온 자체가 뭐 영하 15도 정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열의 축적에 따른 그런 제동거리 증가가 많아지는 차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페달을 밟았을 때 초반부터 이렇게 적당히 묵직한 감각을 주면서 어떤 제동 부분을 잘 끌어냈다는 점은 분명히 마음에 듭니다. 앞서 엔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토크 부분이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기어가 만든 인제니움 엔진, 어찌 보면은 조금은 이 틀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효율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인데요. 반면 어떤 소음 부분에서는 조금의 아쉬움이 비춰집니다. 잠시 소음 수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들링 때 소음은 약간 높은 편인데요. 향후에 이런 MVH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어를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인제니움 엔진의 특징에 대해서 김선웅 기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기어 랜드로버 최근에는 인제니움 엔진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리기에는 툴툴거리는 디젤 엔진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모듈러 엔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기어 랜드로버가 개발한 모듈러 엔진은 인제니움 엔진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묶입니다. 모듈러 플랫폼은 한 가지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통합적이면서도 규격화된 플랫폼을 뜻하죠. 모듈러 엔진 역시 동일합니다. 실린더 블록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헤드를 올리는지에 따라 가솔린과 디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사륜구동 모두를 대응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기통은 500cc로 규격화시켰습니다. 여기에 기통을 덜어내면 다운사이징이, 기통을 더하면 고출력 엔진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제니움 패밀리 엔진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한 2.0 디젤 엔진의 경우 내부 저항을 17% 감소시켜 열 효율을 높였습니다. 캠과 밸런서 샤프트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새로운 형태를 사용했으며 오일 펌프와 냉각수 펌프는 가변 제어 구조를 갖습니다. 모두 엔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성능과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듈러 엔진 김선웅 기자가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었죠.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그래도 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나오지 않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에 걸맞는 성능은 아무래도 3리터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BMW 5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 클래스 역시도 3리터 엔진이 됐을 때 제대로 된 가치를 보여주는데 향후에 3리터의 제기어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서 나왔지만 이제 무게라는 부분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제기어 뭐 최근 랜드로버도 그렇지만 경량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특히나 이제 랜드로버의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0에서 500kg 정도를 감량하면서 대대적인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XF의 경우는
그래도 수치가 조금은 높죠. 알루미늄, 물론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지만 향후에 조금 더 몸무게를 낮춰준다면 어떤 동력 성능을 비롯해서 코너링 성능, 제동 부분에서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연비까지요. 향후에 이런 점들을 조금 끌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급 소재를 많이 넣었고, 또한 이런 알루미늄을 서스펜션까지도 잘 적용해 주고 있죠. 전륜 서스펜션은 W25. 어찌 보면 가장 전통적인 그런 고급 서스펜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서스펜션을 사용해 주고 있고, 후륜에는 인테그럴 링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뭐 상당히 이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할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쓴 그런 뭐 멀티링크의 한 종류라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어쨌든 뭐 핸들링이라는 부분을 비롯해서 고속주행 안정감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다른 프리미엄 세단들도 그렇지만 어떤 퍼포먼스나 완성도 부분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게는 조금 나가지만 제규어 XF 2.0 AWD 모델이 갖는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9.1초 정도를 마크했습니다. 현재 모델이 이제 4륜 구동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빠른 성능을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뭐 노면이 차가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미끌림 자체가 부각되진 않았던 만큼 조금 이 수치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상에서 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지 급가속을 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키는 부분에서의 수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규어 XF 승차감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큰 쇼크가 들어올 때 적당히 부드럽게 방어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잔 진동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방어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니까요. 현재 뭐 도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어떤 고성능 모델을 통해서 이 제규어 XF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한 번 더 체감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변속기의 반응만큼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또한 디젤 모델을 택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연비 때문일 텐데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리터당 15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지 이제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국도를 다닐 때 연비는 조금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면 시내 주행 연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km대를 넘어섰고, 물론 오토스톱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저속에서의 효율성이 조금 더 강조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규어 XF 확실히 뭐 세대가 올라간 만큼 디자인의 변화는 크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완성도만큼은 차별화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모델에 이제 뭐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분명히 좋은 음질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명성에 걸맞는 그런 사운드를 구현해 내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구성 자체가 다소 약해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모델의 가격이 7천만원대 중반 정도에 속해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 밖에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부분조차 모두 옵션으로 돌려져 있는데, 제규어가 이 편의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할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가성비를 맞춰 나갈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분들의 경우는 사실 편의 장비 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둡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 까탈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않습니다. 따지는 것들의 요소들이 어찌 보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셋업의 완성도를 통한 퍼포먼스를 요구하게 된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만큼 제규어 역시 어떤 편의 장비라든지 기본 안전 장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만난 제규어 XF 2세대로 오면서 사실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완성도,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된 어떤 최신 모델레스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도 좋고, 네,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좀 시원시원해졌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아무래도 타사처럼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국내 회사와 제대로 합작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담은 내비게이션으로 거듭난다면 네,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성능을 비롯해서 후륜구동 특유의 운동 성능, 또한 감각적인 요소를 보여주면서도 4륜 특유의 안정감까지 잡아낸 것이 바로 오늘턴 제규어 XF 2.0 디젤 AWD 모델이 갖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소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한 제규어 XF를 만나봤습니다.